환율이 1,500원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해가지고 오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뭐 엄청 막 시끄러웠었는데 1,480원 찍었을 때 작년에 지금은 1,500원 찍었는데도 그냥 올 게 왔다. 그치 뭐 1,500원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보면은 언제냐면은 여기 리만 브라더스 때 이때가 거의 1,5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져가지고 미국에 뭐야 왜 이게 안 되지? 오케이. 이 1,500원 터졌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여때 한번 터지고 그다음에 이거 IMF 때 이때는 거의 2,000원 가까이 넘었지. 2,000원? 뭐 아무튼 이 정도 왔는데 이제 사실 1,500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허. 근데 이때처럼 이제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간 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간 거니까 그만큼 이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절하되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겠지만 이제 뭔가 그 수입해서 쓰는 뭐 내수로 쓰는 뭐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게 정설이다. 그리고 이거 사실 좀 굉장히 이거 그거 한데 금리가 계속 격전돼 있어요. 이거 44개월째라는데 이게 최장기라는 이 우리나라의 그 이 뭐야 우리나라가 이거 만들어진 이후로 아마 최장기간일 거예요. 이 44개월이라는 게.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 코로나 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속돼 왔는데 어허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중상주의 이 수출 많이 해가지고 뭐야 이게 수출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이게 이득을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 금리가 이게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은 달러를 쓰잖아요. 달러는 당연히 기축통화니까 여기를 사람들이 신뢰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럼 여기보다 더 원화에 대해서 더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금리라도 더 높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1금융에서 만약에 대출을 만약에 받았으면은 당연히 1금융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신뢰가 높으니까 금리가 낮겠죠. 근데 막 예전에 이렇게 뭐 잘못된 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인생이 좀 힘들어지고 해서 뭐 제3금융, 뭐 4금융, 사채 이렇게 가면 당연히 금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1금융이고 한국은 뭐 3, 4금융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보다는 더 뒤에 후순위에 있는 은행인데 여기가 더 금리가 낮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자연스럽게 일로 들어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국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환전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원화에서 달러로 바꾸는데 환전 수수료를 낸다든지 이런 거. 근데 이것도 이제 핀테크가 자꾸 이렇게 뭐야 이거 자꾸 이렇게 넘으려고 하죠. 이제 환전 수수료 이게 없이 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수수료가 드는 것들은 아니니까 이제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걸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사회가 점점 온단 말이죠. 그리고 돈은 자연스럽게 더 이득이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움켜쥐면 질수록 이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원화가 빠져나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냥 잘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시면 아래에서는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이제 여기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게 당국에 의하면은 이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환율이 한두 달 지나면 이제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오히려 1,500원으로 올라 버렸죠.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더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만 사실은 1,500원 올라 버렸다는 거.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실질 개입해가지고 막 뭐 2025년 이제 작년 말이죠. 막 1,480원 이거 1,500원 찍으면 이제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이제 시대가 돌아설 때니까 그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1,480원에서 막 국민연금도 개입하고 해가지고 뭐 막 뭐 정부를 이기기는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실제로 이렇게 20원 가까이 이렇게 급락도 시켰고 이렇게 국민연금까지 총동원시켰고 근데 결국에는 막지 못했죠 환율을. 그럼 이제 이게 미국이 이제 통화 스와이프만 해주면 사실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그 환율이 자꾸 올라 버리니까 그냥 그 미국한테 이렇게 그 교환하는 거죠. 지금 비율로 교환하는 건데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담보로 해서 그냥 빌려 달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와이프 해주면은 사실 상관없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냥 단기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이게 만약에 뭐 1,500원 가고 1,600원 가고 이런 게 그냥 하나의 어떠한 큰 흐름이라면은 이 스와이프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만 막을 수 있지 사실 장기적으로는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 스와이프 해주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자 붙여서 이렇게 갚아 나가야 하는 거고. 근데 미국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죠. 이거 1월 달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구윤철 이 부총리를 만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워낙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근데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서 우리 한국의 이 펀더멘털이 별로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거절한 이유 또 보면은 이제 한국은 달러가 충분하다. 이거 외화 보유고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저기 뭐야 국민연금까지 합치면은 이제 유동성 위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미국의 진 빚보다 미국 달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너네들은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실제로도 이거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정도 수준으로 실제로 달러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펀더멘탈을 이렇게 자꾸 문제 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 너네 금리 올려라 이 말이지. 금리 올려라. 근데 우리 금리를 이게 쉬웠으면은 금리를 그냥 올려버리면 되는데 금리를 사실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나라 제2금융, 제3금융이고 미국은 저기 뭐야 뭐 제1금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2금융에서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일 거야 아마.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부채가 터질까봐 이게 아마 금리를 올리기가 힘들어하는 상황. 지금도 내수가 안 좋은데 더 금리를 올려버리면 아마 더 힘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해서 아마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고용도 더 나빠지고. 그리고 이것까지 보고 펀더멘탈을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출산율도 계속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의 펀더멘탈은 아니고 앞으로의 펀더멘탈인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그럼 이번에도 이제 국민연금을 막을 거냐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스와이프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자체 내에서 이렇게 국민연금 외환 스와이프 확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빌려주는 그 한도가 있거든요. 이거를 650억까지 늘리자 해가지고 달러로 직접 바꾸지 말고 그냥 한은에서 빌려가지고 이거를 자꾸 한도를 늘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근데 뭔가 흐름은 이제 뭔가 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는데 아무래도 원래는 금리 인하를 기조가 이렇게 유지가 됐었었는데 이 점도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 이 빨간색은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두 명 더 많았죠. 여기 금리를 3.0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월 전망은 더 올려야 된다 금리를 요렇게 보는 이제 이 뭐야 연준 이 위원회들 더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전쟁의 여파겠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런 거 구글의 이 터보 컨트 뭐 이런 거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를 6분의 1 수준으로 압축하는 무슨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데이터를 압축을 시켜버리면은 이제 메모리가 이제 더 수요가 더 줄어든다.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은 메모리로 사업으로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굉장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데이터를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이 기술이 발표되면은 이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냐. 메모리도 6분의 1 수준으로 수요가 감소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6분의 1 수준으로 데이터는 압축됐지만 그렇다고 메모리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냐 수요가 이거는 이제 필연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아무튼 이런 발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라팹 건설하겠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하겠다 하면서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수요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이거 우리가 해버리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자기 이제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여기 테슬라 최고 수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국인들 이거 미국 와서 반도체 해라. 보면 이거 한국 국기가 몇 개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아무튼 뭐 한 열댓 개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들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돈 더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해라 하면서 이런 트위터로 이렇게